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말하기 연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확실히 지난번 거를 봐보니까, 눈 깜빡이는 게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던 게 언제냐면, 제가 취직 준비를 할 때, 삼성 SDS에 최종 면접 준비를 할 때, 그때 다른 면접자랑 미리 이제 만나서 면접 스터디 같은 거를 하는데, 그때 뭐 이제 보통 뭐 단점을 지적해주거나 그렇기는 한데, 한 분이 저한테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씀하신 게, 그 답변하실 때 눈을 너무 많이 깜빡여서 신경 쓰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이게 많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경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제가 긴장했을 때 나오는 좀 자연스러운 긴장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 습관이어가지고, 그래서 특히나 사람이 긴장하면 뭔가를 하려던 것도 안 되잖아요. 뭔가 내가 의도하던 게 더 안 되니까 이게 안 해야지라고 생각은 하다가도 네, 좀 약간의 긴장 상태가 되면은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도 보니까 좀 눈을 많이 깜빡여서 저는 되게 신경이 쓰였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어, 물론 처음 영상이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리고 말을 좀 잘하려고 어쨌든 연습하려는 영상이니까. 근데 너무 단조롭게 말하려 하고, 너무 좀 재미없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말에도 계속 방금도 했던 것 같은데 문장 끝을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의문문처럼 얘기하는, 약간 영어에서 이상하게 말할 때, 근데 약간의 주제들이 놓치거든요. 이거는 좀 자르도록 하고 그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약간 미국의 10대들이 말을 할 때 모든 문장을 다 의문문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조금 느껴져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제가 그 시간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말을 할 때 그래도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좀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한 번 했다고 막 엄청나게 발전이 있고 그러진 않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생각을 표현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예 생각하는 것 자체를 꺼놓고 살다가, 이렇게 생각을 어쨌든 해내야 하는 태스크가 주어지니까, 이제 그 태스크를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 좀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네, 조금 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 단점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의 좀 차갑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야 돼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매도 내 의견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계속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네, 특히 제가 지난번에는 어휘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한번 그때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안 들어서 깜빡했는데 제가 또 어휘력과 동시에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발음이 뭉개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런 뭐라고 그러냐 양순음, 미음이나 비읍 같은 거를 똑바로 발음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뭐였지? 아, 밥 먹다 할 때 밥 먹다라고 똑바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약간 미읍, 비읍을 니은처럼 해서 밥 먹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또는 뭐 된소리 아니지. 시옷 받침을 시옷 받침을 약간 생략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게 좀 평소에도 느껴져서 이거 말을 안 하니까 확실히 어쨌든 이거 성대도 다 근육이고 하니까 그런 쪽 근육들을 안 쓰면 근육은 당연히 안 쓰면 퇴화가 되니까 그래서 좀 말을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선 처리를 카메라 렌즈에 잘 두고 있는지를 보라고 했는데 일단은 눈 깜빡이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은 그때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눈 바로 앞에 두고 좀 쳐다보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론이었고 서론 및 지난번 회차의 후기였고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해보면 이제 이거 제가 영상 올린 걸 보고 다음 주제를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 제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어떤 거냐면 썰 푸는 거거든요. 썰 푸는 거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가 썰풀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남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서 별로 기억을 못해요. 다른 사람 일을. 그리고 특히나 저는 제 일도 그 제가 저한테 있었던 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남의 일을 이렇게 썰을 푸는 거는 더욱 쉽지 않아가지고 더욱 쉽지 않고 특히나 그리고 아예 기억에 아예 없어요.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쉽지 않은데 썰풀기를 근데 썰 푸는 거 자체를 그렇게 정말 나의 어떤 기억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얘기를 보고 읽고 그 얘기를 새롭게 전달한다는 관점으로 그냥 연습하는 식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썰을 풀려면 좀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특히 저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들은 썰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이 뭐 겪었던 일들 저랑 같이 뭐 술 마시면서 누가 했던 얘기들은 잘 기억을 못 해가지고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주제는 나중에 조금 더 제가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대화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어가면서 한번 질문을 재미나게 받아보고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면 좋을까? 다음 다른 다른 질문도 해줘. 다채로운 매력. 상상력 너무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제가 방금 제일 못한다고 했던. 이건 근데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해볼 만할지도. 자,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오늘 거짓말한 횟수가 숫자로 뜬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거짓말한 횟수. 이거는 무조건 파탄이 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거짓말한 횟수기 때문에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그거 이제 그런 신뢰하에 대화를 상대방과 나누는 걸 텐데, 근데 거짓말한 횟수가 단 하나라도 뜨게 된다면 그럼 저 사람이 한 말 중에 어떤 것이 거짓말이지? 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이 생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겠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게 될 수가 있을까? 방금 좀 문장이 이상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두 개의 문제, 두 개의 얘기를 따로 그 같은 한 문장에 넣은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거짓말한 횟수가 숫자로 뜬다면 일단 저는 첫 번째는 파탄이 난다. 왜냐하면 단 하나라도 얘기한 순간 무슨 말이 거짓말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탄이 날 건데, 근데 이렇게 뭐 거짓말한 횟수가 뜨는 거를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정말 안 해야겠다라는 것에 모두가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인간관계가 더 투명해지겠지만, 근데 인간 특성상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이 기억력도 완전하지 않고, 내가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르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내가 이렇게 기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것도 만약에 거짓말로 치게 된다면은,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하나라도 거짓말, 이 사람이 한 모든 말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 모르는 상황이 정말 의문이어서,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파탄이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가깝고 신뢰하는 사이에서도 네, 파탄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뢰가 두터운 사이여도. 첫 번째는 네, 그렇고, 두 번째,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 생겼다. 딱 한 번 쓸 수 있다면 과거로 갈까 미래로 갈까? 이게 그냥 어떤 순간을 보고 싶은 거죠. 막 거기에 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저는 미래로 갈 것 같아요. 미래. 아주 먼 미래. 제가 올해 초인가? 작년 초인가? 올해 초인 것 같아요. 그냥 작년 초인가? 아무튼 우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 관심이 많이 생겼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좀 데이터 같은 거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서 이 시간 개념을 시각화해서 보여준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그 이제 뭐 1초를 이렇게 1 세제곱 센티미터, 이거 잠깐 세제곱 센티미터 부르는 게 맞나? 1 아무튼 이렇게 1cm짜리의 정육면체로 표현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일주일의 시간은 뭐 이런 네모 상자로 표현할 수가 있고, 네, 그렇게 시간을 표현해 준 영상이 있는데, 이제 뭐 예상하다시피 좀 큰 숫자들, 뭐 예를 들어 지구가 지구의 나이 45억 년, 태양의 나이 46억 년, 그리고 우리 우주의 나이 한 130억 년 정도 되죠. 빅뱅 이후로부터의. 근데 그거는 정말 정말 작은 숫자고, 그 뒤에 나오는 숫자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숫자들이 사실 그냥 랜덤한 어떤 큰 숫자들이 아니고 누군가가 계산해 놓은 의미가 있는 숫자들, 그러니까
어떤 우주에 우주가 정말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미래에 엄청난 시간이 흐른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되게 수학적으로 다 계산을 해놓은 증명까지 해놓은 그런 시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와 나는 사실 저는 저도 아니고 이 인류는 그러한 미래에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까? 미래에 일어난 일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까지 인류가 뭐 살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 존재론적 위협 그 위기 이런 거를 느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마 근데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된다면은 아마 가자마자 죽겠죠. 죽겠지만 근데 사실 이건 과거로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과거로 가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래로 가서 죽겠지만 그래도 그때 어떤 세상이었을지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우리가 인류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머나먼 미래가 어떻게 생겼을지 보고, 보고 싶어서 그래서 미래. 과거로 간다 하면은 좀 되게 사소한 일이 될 것 같아. 내가 살던 그 어떤 저의 어릴 때 그때로 가서 더 잘 살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뭐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고 미래로 가겠습니다. 미래. 다음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딱 한 가지만 먹어보고 가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추천할 음식은 김치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치처럼 뻔한 건 말고 나만의 독특한 이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추천할 음식. 대한민국을 대표까지 해야 돼. 제가 한식을 잘 집에서도 주로 파스타를 많이 해 먹고 양식을 많이 해 먹거든. 해 먹는 거는. 한식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대표해서 추천할 음식 냉면. 냉면이 좀 독특한 한국 음식인 것 같아. 냉면. 물론 다른 나라에도 냉면이 있긴 한데 이렇게 으... 다른 나라 냉면 또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네. 일단 냉면 이유는 제가 평양냉면 좋아해서 그래서 냉면. 그리고 그게 다일 것 같은데. 제가 좀 한국 음식 중에서 야 이거는 그 맛집 찾아가서 먹는다 하는 음식이 평냉이어서 그래서 평냉으로 할게요.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냥 좋아해서 평냉. 다음 관계와 소통 쉽지 않은데 시청자나 대화 상대가 맞아 나도 그래 하고 그랬어. 친구 사이에 손절해야 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근데 이거 주제들이 좀 저랑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내용들이랑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친구 사이에 손절해야 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 이기적인 거. 이기적인.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뭘 더 안 챙겨줘도 되고, 그러니까 막 저를 막 엄청 막 배려하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좀 자기 이득만 따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제가 아, 손절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자기가 뭔가 놀고 싶을 때, 뭔가 자기가 뭐 하고 싶을 때 저는 무조건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안 해주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가장 저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손절을 한 경우도 있기도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네, 맞아요. 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의 시간을 존중해 주느냐. 왜냐하면 뭐 그 시간대 중에 내가 뭐 미리 약속해 놓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그냥 갖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정해둔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기적인 그것이 명확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톡방에서 익십과 안익십 나를 더 서운하게 만드는 것은 단톡방에서 단톡방에서 개인적인 겐톡방에서는 안익십이 더 네, 전더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십은 그냥 읽었는데 뭐 딱히 대화를 이어갈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답을 안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익십은 괜찮은데 안익십 같은 경우는 안익십 같은 경우는 보자 생각을 해보자. 안익십은 왜 별로지? 익십은 그럴 수 있다. 그렇다면 안익십은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지? 안익십이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더 서운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치? 익십은 일단 내 말을 들어준 거. 들어주고 판단을 내린 거고 안익십은 내 말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 그런 거라고 느껴지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안익십 쪽인 것 같고 근데 단톡방이면은 단톡방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근데 단톡방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저한테 있어 단톡방은 좀 더 공적인 영역이거든요. 공적인 영역이어서 익십을 하는 거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단톡방은 별로 서운함 같은 걸 안 느끼는 것 같아. 익십.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정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무시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고 안 익십해도 당연히 안 되겠고. 근데 누군가를 지정하지 않고 뭔가 뭐 공지 같은 걸 했는데 공지 같은 거 했으면 당연히 익십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안 익십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공지니까. 그래서 근데 단톡방에서는 서운하게 만드는 이런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가 더 중요한 것 같고 단톡방에서도 이제 내가 누구랑 이렇게 특정한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면은 안익십이 더 아니지. 근데 단톡방은 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인지 생각 안 할 수 있어서 그냥 정말 안 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익십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단톡방에서는 익십이 더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음. 누군가 대화를 하던 상황이었고 근데 익십을 한다. 일단은 이거 쉽지 않은 문제네. 뭐, 나와 성향이 180도 다른 사람과 친구 혹은 연인 친구가 되는 게 좋을까? 그거 좀 똑같은 사람과 만나는 게 좋을까? 저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는데 어, 이것도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향이 근데 좀 하나 귀결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는 성향이 맞는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연인은 성향은 비슷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외적으로 볼 때 좀 약간 180도 다른 그런 측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지지 않은 무언가를 제 연인에게서 찾고 그것을 매력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으로서는 좀 다른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친구로서는 비슷한 사람. 이게 그게 좋은 게 그냥 내가 별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그냥 그러니까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되게 좋은 그 편한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침묵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카페에서 둘이 그냥 각자 할 일 하고 있어도 딱히 어색하지 않고 그래서 친구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연인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매력적인 요소를 따졌을 때는 성향이 저랑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너무 뭐라 해야 되냐 욕구주의 욕망주의인 것 같긴 한데 네. 연인에게서는 이 자극을 찾는 것 같고 혹시 친구한테는 편안함을 찾는 것 같다. 그리고 연인은 저와 연인인과 동시에 친구도 되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찾으려고 한다. 제 연인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 네. 이 질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고 6단계 트렌드와 현대사회 스마트, 스마트한 인상주기 이런 걸 써보면 어떡해. 숏폼 콘텐츠가 우리들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숏폼이 망치고 있다. 이게 그냥 그러니까 짧은 자극적인 거를 많이 보는 것도 많이 보는 건데 이것도 어디 책 한 권 읽고 그냥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를 많이 볼 때 좀 도박하는 사람의 그런 성향과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쇼폼이나 이런 거를 쭉 계속 이렇게 계속 내리면서 더 재미있는 것이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 내리고 약간 넷플릭스도 비슷하게 넷플릭스에서 뭘 볼지를 정하면서 더 재밌는 거 있지 않을까? 정말 재밌는 거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내리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쇼폼 같은 것도 재밌는 게 계속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계속 내리는 이유가 더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계속 내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한 뭐 수백 개의 쇼폼을 봐도 그 중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재밌는 건 사실 몇 개 안 될 수도 있고 저희도 그냥 보다가 그냥 이거 표현 한 처음에 5초만 보고 별론 것 같은데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박이랑 비슷한 게 도박도 그 사실 그 기대값을 생각해 보면 돈을 못 따는 게 거의 확실한데 그래도 어떤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나한테 내가 돈을 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쇼폼이 실제로 뇌를 망치고 있다라는 비판에 네, 저는 옹호파입니다. 옹호파. 저는 이거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좀 유튜브에서 쇼츠는 진짜 거의 안 보고 쇼츠 제가 보는 거는 수영 이제 자세 보는 거.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저한테 도움된다고 생각이 돼서 네, 좀 그런 쇼츠는 보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긴 콘텐츠를 즐기는 편이에요. 넷플릭스 시리즈 같은 거 그리고 유튜브도 좀 긴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려고 하고 있고 이런 도박적인 측면 이외에 뇌를 망치고 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또 어디 책에서 또 한 얘기긴 하지만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 왔을 때는 개, 그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계속 그렇게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그런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과정 속에서 이런 잠깐 있는 하나의 뭐 좋은 그런 자극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삶을 이어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크진 않잖아요. 뭐 야생의 위협이나 이런 거 없이 뭐 있어봐야 뭐 사고가 난다 뭐 이런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극들을 제공받으면서 사는 거는 정말 뭐 몇십 년도 아니고 진짜 얼마 안 돼. 몇 년, 한 10년? 10여 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발달해온 그런 모습과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는 뭐 뇌 연구자들이 할 연구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네, 망치고 있다라는 것에 찬성, 옹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공지능이 예술이나 글쓰기 영역까지 대체한 시대, 인간에게 진짜 남은 가치는 무엇일까? 이 부분도 제가 AI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서 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긴 한데, 전 그래서 그 인간에게 진짜 남은 가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기계가 인간이 대체해오던 것은 다들 어떤 인간의 신체의 어떤 부분들, 예를 들어 뭐 자동차면은 뭐 다리, 아니 뭐 공장의 어떤 기계들이면은 손 이런 것들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뇌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럼 인간에게 남은 가치는 이 인간성, 그래서 그 인간 고유의 매력 이런 것이 가치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럼 또 무엇일 거냐라고 생각하면 또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제 기준으로는 어쨌든 인간은 이 디지털 세계 말고 이 밖에 있는 세상도 어쨌든 살아가긴 살아가야 돼요. 뭐 누군가에게 뭐 어쨌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고, 수행해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매력이 그 진짜 남아있는 가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이게 모르겠는 게 그 한 2년 전? 2년 전쯤에 챗GPT는 더 전에 나왔지만 GPT가 나왔을 때 챗GPT가 나왔을 때 그때 그 막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얘 그냥 헛소리하는 기계네. 그래서 거기 그때 논문도 있었거든요. 그 챗GPT's bullshit이라는 논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저널에 실려 있는 논문이고. 그러니까 챗GPT가 그 그럴듯한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거 아마 써보신 분들은 그때부터 썼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럴듯한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구라 거짓말이 많다. 네, 그냥 헛소리 하는 게 많다라는 걸 가지고 논문까지도 나왔었는데 근데 지금 그 논문이 나오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챗GPT 뭐 제미나이나 다른 AI들 다 포함해서 이미 인간의 지적 수준은 뛰어넘었고 그러니까 그 2년 사이에 지적 수준 뛰어넘었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이제 또 다음 2년 사이에 어디까지 인간의 그 가치를 파고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불안정성.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성들이 좀 인류가 지금까지 뭐 기술이 발전하게 하는 뭐 그런 뭐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불안정성이 인간적인 매력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인공지능이 그런 불안정성까지 이렇게 따라해 버리면은
저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떤 얘가 AI냐 아니 사람이냐라고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글 같은 거 썼을 때 그냥 완전히 완벽해 버리면 이거 AI네라고 하고 좀 어딘가에 조금씩 실수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사람이 직접 썼네라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러한 불안정성까지 AI가 이제 습득해 버린다면 그럼 이제 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런 이러한 인간의 불안정성이 인간의 매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이제 침범이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어쨌든 가, 그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 어쨌든 인간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가지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잘 가지고 있어야 다음에 어떤 새로운 것이 왔을 때 그것들을 내가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하는 것들을 좀 잘 갈고 닦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도 지금도 보면 사실 논문 같은 것들 AI가 많이 써주고 잘 써주는데 근데 그런 것도 지금까지 연구를 잘 해왔던 사람들이 잘 쓰거든요. 이거를 AI를 어디에 얘네 논문 쓰는데 어디에 쓰면 딱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원래 여러 명이서 논문을 쓰던 거를 그냥 일저자 한 명이서 이렇게 그냥 그 AI에게 일을 분담을 해가지고 잘 쓰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던 일들을 잘하고 그거를 인간 그 AI를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따로 빼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생각을 정리를 하고 제가 얘기하기 좋은 주제일 것 같아서 지금 좀 바로 이렇게 뭔가 공격을 받은 느낌이긴 한데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직장을 선택할 때 높은 연봉과 워라밸. 지금 내 나이대에는 무엇이 더 우선순위일까? 또 내 나이대라는 단서가 붙어버려. 저는 워라밸입니다. 높은 연봉?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사실 전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놓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갖 고생은 다 하고 즐기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워라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것도 얘기할 게 평소에 생각해둔 게 많은데 왜 지금은 떠오르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젊을 때? 맞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젊을 때 고생하고 늙어서 편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젊을 때 저는 근데 사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나중에 또 뭐 그냥 AI가 모든 일을 다 하고 인간은 정말 할 일이 없을 수도 있는 할 일이 없는 그게 뭐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를 들어갈 거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젊음이라는 거는 다시는 않을 거고 돈은 그때 가서 생길 수도 있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 젊을 때 젊음을 향유하는 것이 좋,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늙으면 젊음을 향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때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 일을 많이 돈을 벌어놓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그거는 좀 구식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구식인 것 같고. 네, 이 AI 시대에 들어와서 나의 노동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노동력이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좀 삶의 이런저런 것들을 잘 즐겨놔야 이제 늙어서도 뭔가 내가 난 뭘 좋아하지라고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가 모든 기술들이 대체해서 정말 인간은 놀기만 하면 되는 시대에 와버렸어. 근데 난 뭘 좋아하지라는 생각을 뭐 6, 70대에 하고 있으면은 사실 그때는 뭐 새로운 뭔가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젊을 때 젊음을 즐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워라밸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저를 소위 갈구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막 열심히 해서 막 논문 막 클로드가 막 어차피 논문 다 써주는데 어쨌든 정말 빨리빨리 많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무슨 일을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주어져 있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나 한 명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뭐 업무적인 측면, 일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나 그래도 전 제가 봤을 때 그거 이외에 삶을 즐기는 부분 이런 쪽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그 부분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 손 살짝 움직여주면 손짓 의도적으로 손짓 근데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네. 전 오히려 안 쓰려고 했는데 그 손이 올라가서 쓰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해봤고 뭔가 지난번보다 나아져 있으면 좋겠네요. 다시 봤을 때 그랬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근데 여기에서 더 이어가는 것도 좋은데 좀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그거를 좀 깊게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지금 두 번 했다고 너 잘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깊은 거 하는 거 되겠냐라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하지만 그러네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들어서 다음번에 뭘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아니면 요새 좀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토크쇼들이 많더라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에 있는 주제들을 가져와서 그냥 혼자서 말하는 걸 해봐도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눈을 좀 많이 깜빡인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번째 시간 마치기로 하고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